자,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유조선을 직접 호위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현재 이란 때문에 사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라도 열겠다는 뜻이죠. 자, 미국 해군이 유조선을 직접 보호하면서 석유 운송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해요. 세계 에너지 흐름은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즉, 어떤 상황이 와도 세계 석유 공급을 막히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현재 이제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작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콘보이 방식이에요. 즉 이제 호송 작전이라는 건데 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유조선이 이제 주변을 미국 군함이 동맹국 군함과 함께 보호하면서 선박을 이제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즉 그리고 유조선이랑 미국 해군 그리고 연합국 군함까지 합류해서 함께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유조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둘째 중단된 석유 수출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단 21마일, 약 이제 34km밖에 안 돼요. 해협이 이제 너무나 좁아가지고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해군이 약간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미 해군 내부에서는 이 지역을 약간 킬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킬박스라는 말은 한번 들어가면 이제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을 말해요. 그 이유는 이란이 이제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함 미사일 있죠? 드론 공격도 있죠? 요즘 기뢰 깐다고 하고 있죠? 고속 공격 보트도 있어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모기 함대, 모스키토 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작은 보트 수십 척이 동시에 이제 빠르게 접근해서 군함을 이제 톡톡톡 공격하는 전술이죠. 이런 보트들은 속도가 빠르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대형 군함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해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조선을 보호하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유조선 한 척을 보호하는 데만 최소 군함 2척이 필요하다. 만약에 5척에서 10척 정도 호송하려면은 약 12척의 군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해상 레이더 감시, 전투기 지원,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함께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죠. 여기에 이제 공중 감시 역할을 하는 MQ-9 리퍼 드론도 투입이 돼야 돼요. 이 드론만 해도 최소 12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력을 합치면은 작전에 투입되는 병력만 수천 명 규모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단순한 호위 작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큰 군사 작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군사력이 투입되더라도 공격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의 전술 때문인데 이란은 이제 히트앤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시켜요. 발사시킨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숨었다가 기회를 보면서 또 공격을 시도하는 이런 히트앤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사용이 돼요. 문제는 이 발사대들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결국 이란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미국 군함조차 침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작전은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군사 작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더 강력한 옵션도 검토가 되고 있어요. 바로 남부 이란의 군사 기지를 직접 파괴하는 그런 작전인데요. 이 작전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대규모 공습을 통해서 해안에 있는 미사일 기지와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 해병대가 이제 상륙을 해요. 상륙을 해서 핵심 군사 거점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조선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전에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필요해요.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병력이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란군인데 이란은 약 19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혁명수비대라고 이제 비대칭 전쟁하고 게릴라전에 매우 능숙한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지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결국 군사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회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지 말지는 결국 해운사와 보험사의 판단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은 선박들은 이제 아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미 600척이 넘는 선박들이 해협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보험료도 이제 크게 상승했고 일부 해운사들은 운항 자체를 아예 중단했어요. 그래서 군사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선박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작전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트럼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열겠다. 반드시 열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제 가능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미 해군이 직접 이제 유조선을 보호해서 호위하는 작전이 되겠고요. 둘째는 이란 해안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서 공수를 확대해라. 셋째는 남부 이란의 병력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군사 작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결국 더 전쟁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다시 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해협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impossible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단 하나인데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고요. 이곳이 다시 열리면 에너지 시장은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봉쇄가 이제 길어질 경우에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장의 핵심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